지난 3월 4일 화성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의 사임 이후 소상공인연합회 조항에는 우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소상공인연합회의 정강과 지역연합회 운영 규정에도 없고 명확한 근거와 절차도 없이 사무국을 강제로 폐쇄하고 공공요금 처리 방해 등 위력으로 행정 업무를 방해하여 현재까지 정상화되지 못하고 내사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화성시장이 사임했다고 화성시청을 폐쇄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소상공인 중앙회의 이번 횡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이와 같은 사상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화성시 소상공인연합회를 사고지역연합회로 지정한 것에 대하여 전임 회장의 보조금 횡령, 개인 비리 및 매니저 여성 임원, 회원, 성추행 등 혐의로 화성시 소상공인연합회 임원들은 지난 1월부터 내부적 해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차례 노력을 했지만 전임 회장의 비협조적인 행동과 수차례 약속 반복으로 인해 해결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연합회 회장과 이 사건을 해결하고 화성시 소상공인연합회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세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하였고 2월 27일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 오세희 당시 회장,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입니다. 꽤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당하고 경기도 연합회 회장에게 행정적 위임을 했으니 경기도 연합회 회장과 얘기하는 말로 일학을 차단하였으며 회장으로 전격 임명된 신인철은 당시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22년에 화성시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발대했고 발대 이후 김창성 전임 회장 허락 없이 화성시 소상공인연합회 유사 로고와 유사 명칭을 사용하여 인도네시아와 협력사업 관련 MOU를 체결했고 연합회 및 회원들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에도 전임 회장은 이를 회피하고 방관방치하는 등 이유로 서로 의견을 주고받아 23년 2월 김창석 전 회장과 KFSB 화성시 소상공인 협동조합 유사상호 KFSB를 사용 문제로 다투고 화성시 소상공인연합회를 탈퇴한 사람입니다. 중대사항 및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첫째, 22년 찬조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습니다. 현금 수령 후에 연합회 통장에 입금이 안 되었습니다. 둘째, 횡령 사기 등으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피해자는 화성시 우리 지부 회원입니다. 셋째, 화성시 지부 사무국 폐쇄 기간 동안 무단 침입해서 문서를 절취해 갔습니다. 이거는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넷째, 사무국 불법 CCTV를 1년 동안 사무국장을 그만둔 그 이후에 1년 동안 개인 휴대폰으로 CCTV를 이용해서 감시를 해왔습니다. 이것도 고소할 예정입니다. 특히 다섯째, 지금의 KFM이 소상공인연합회 고유상호를 유사한 KFSB 화성시 소상공인협동조합 KFSB 소상공인 주식회사로 유사 명칭을 개인 사리 사용을 위해 사용한 점은 명백한 규정을 위배하여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를 상위기관에서 묵인하고 임명장을 하달하는 점은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며 처리하라는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소상공인협회 권한대행인 저 양승들을
인정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탈퇴 처리하고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납부한 회비를 반환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저랑은 소가 웃을 일이죠. 소상공인연합회라는 유일한 법정 경제단체라는 곳에서 있을 수 없는 행정 처리를 했다고 생각이 되고, 이 또한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입니다. 당시 소상공인연합회를 사고지역연합회로 지정하고 폐쇄를 했습니다. 둘째,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 개최를 방해했습니다. 셋째는 화성시 소상공인연합회 서부 지부장을 불법 임명했습니다. 넷째, 회원 탈퇴 의사가 없는 회원을 강제 회원 권리를 박탈을 했습니다. 저희 화성시 소상공인연합회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고 지정을 처리하라. 둘째, 회장 선출 방해를 중단하라. 셋째, 신인철 전 사무국장의 서부정 임명을 처리하라. 넷째, 회원 자격 박탈 시도를 중단하라. 다섯째, 중앙회와 경기도연합회 행정적 책임자를 사퇴를 시켜라. 여섯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세에 대한 입장을 듣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당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이었던 오세희 국회의원과 직무대행 유기준 회장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화성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전적으로 책임을 물어 그들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우리 화성시 소상공인연합회의 괴리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끝부분 같이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세희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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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디지털 뉴스 유태경 기자입니다. 이 보니까 지금 상당 부분 지금 연합회하고 또 경기도 시작하고 이제 알력이 생겨갖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기자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은 도둑을 보고 실제 잡을 수가 없어요. 못 잡아요. 그러나 우리가 도둑을 보고 도둑이야라고 소리는 쳐줄 수 있어요. 왜? 그 소리마저 안 쳐주면 똑같은 놈 되니까. 그래서 모였는데, 문제는 대한민국 법은 자신의 권리 위해서 낮잠 자는 자를 구제 안 해줘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낮잠 많이 자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거 가장 중요한 부분에 뭐가 있냐 그러면, 자, 연합회 쪽에서 뭐를 해서 직권을 남용했어. 권리 행사를 방해했단 말이에요. 그럼 직권 남용이 권리 행사 방해죄로 이미 3월 달에 일어난 일을 지금까지 3개월을 1분기를 끌고 왔다는 얘기는 그동안 뭐 했는지 묻고 싶어요. 첫째, 그동안 뭐 했느냐 이 말이죠. 직권 남용과 권리 행사 방해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면은 쭉 봐서 우리가 국회의원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여기에 대한 사퇴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중앙에서 임명한 게 규정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요. 왜 문제가 없냐? 일단은 사고 지역으로 지정을 해놨으니까 사고 지역에 뭐가 있냐 그러면 여기 보면은 그 규정에 보니까 운영 규정에 누가 하도록 되어 있냐 그러면 단수 또는 여기 12조 사망 일목의 지부장 자격을 갖춘 회원이라는데, 그걸 떠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중앙회장이 임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고 지부라고 규정을 해놓고 사고 지부기 때문에 총회를 보고 다 무시하고 인정을 해준 거란 말이죠. 그럼 이걸로 봤을 때는 사고 지부를 임의대로 했다는 데 대해서는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직권을 남용한 거라고. 그런데 직권 남용한 게 벌써 한두 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치는 거는 기회 손실은 엄청난 손해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기회를 손실했는지, 왜 지금까지 직권 남용과 권리 행사 방해를 그냥 보고만 있었는지 그거 좀 듣고 싶어요. 네. 지금까지 보고만 있고
손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3월 4일 날 김창석 회장이 사임과 동시에 화성시 소상공인연합회를 일방적으로 법적 근거도 없이 폐쇄를 시켰습니다. 아무도 출입할 수 없도록 폐쇄를 시켰습니다. 따라서 그 사무실은 화성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출입이 가능한 사무실 사무국인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폐쇄를 시켜버렸어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적인 모든 걸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무실 말고 외부에서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강구하고 임원들은 했습니다. 우리 화성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이 CMS를 내는 회원이 한 400명이 되고 임원이 한 30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탄탄한 조직을 갖고 있는 이 화성시 소상공인연합회인데 회장 개인 비리로 인해 가지고 사임했다고 이 연합회를 사고지역연합회로 지정을 하고 폐쇄할 권한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고지역이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를 대해도 되질 못해요. 저희들이 수차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아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아니고 간단히 얘기해주세요. 간단히. 왜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권리행사 방해나 직권남용 고소를 안 했느냐 얘기지. 고소했습니다.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그걸 듣고 싶다 이 말입니다. 네, 어디에다 그래서 고소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됐나? 수차례 공문을 통해서 본사 중앙에다 보고를 공문을 보냈지만은 회신은 없었고, 따라서 우리는 화성시 서부경찰서에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 그 고발 사건은 관할 서부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수사가 너무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 이게. 5월 20일경에 제가 5월 20일경에 네. 누구 이름으로 고발이 됐습니까 이게? 권한대행 양성 권한대행. 네, 제 이름으로 했습니다. 권한대행 이름으로.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예, 경기학단주의 김남정 기자인데요. 지금 내용에 보면 어쨌든 전임 회장이 4월에 그 퇴진 당시에 보조금액력 개인 비리 및 매니저 여성 뭐 성추행 성 관련해서 문제를 일으켜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분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으시고 다 정리돼서 나가신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의혹만으로 퇴진을 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그 당시에 화성시라든지 이제 행정 지자체하고의 우리 화성시 소상공인 연합회가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이 있었을 텐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화성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경제 단체입니다. 따라서 시의 이 관리 감독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시의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계속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상급 지휘라는 그걸 이용해서 일체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권한대행으로서 정관이나 또 아니면은 지역연합회 운영 규정에 따라서 제가 당연하게 부의장이면서 제가 그 지휘를 회장의 지휘를 만든 권한대행을 당연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항에서는 인정을 안 했어요. 인정을 안 하니까 저희하고는 제 위치를 인정을 안 하고 대화의 상대라고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중앙에 북을 두드리고 공문을 보내도 한 번의 답장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 2번 중앙에도 찾아갔지만 회장이나 본부장 다 만날 수가 없었어요. 화성시청에서도 그렇고 그 수사 의뢰를 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경제사팀에서 3월 달쯤에 그 수사 의뢰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성추행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4월 달에 호소를 했습니다. 네. 시에서 그럼 먼저
그 김창석 전 회장님께서 그 전에 계셨던 국장님께 본인이 직접 시인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수사 의뢰가 들어간 부분입니다. 본인이 직접 시인하셨어요.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와 유사한 사태가 이제 뭐 대한노인회라든지 각종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많이. 근데 중요한 건 공무원들이 직무를 태만히한 거죠. 공무원이 보고서 제때 감사 안 하고 감시 안 하고 이게 다 직무 태만이에요. 그러면 화성시장 걸어서 고발도 할 수 있어요. 그 고발은 제3자 국민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해가지고 이슈를 터뜨려 놔야 돼요 자꾸. 그리고 중앙회 회장 고발하세요. 네. 당신 직무 유기, 그건 직무 태만이 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직권 남용이 아니고 직권 남용도 하고 직무 유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와서 아까 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직접 도둑은 못 잡아요. 그러나 도둑을 보고 도둑이 하라고 소리를 같이 하면 똑같은 공범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럼 여기는 화성시 소상공인연합회 의원들 모두 도둑놈이야. 똑같은 공범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욕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적극적으로 말씀드렸죠. 자기 권리 위해서 낮잠 자는 데는 법도 구제를 안 하는 게 기본이에요. 왜 여지껏 지금 바로 그냥 조치하고 반응 보이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나서야 된다는 얘기죠. 이건 그 사고 지금 이 정도면은 사실 전임 회장이 중앙회 입장에서 보면 전임 회장이 이 정도 비리를 저질러서 회원들에게 고소 고발에 들어갔고 운영이 마비가 됐으면 중앙회 입장에서는 뭐 사고 지구당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 점에 대해서 이 사고 지구 지정에 관해서 좀 명확한 설명, 그다음에 이 회원 약관에 사고 지정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다라든가 그런 문구가 있는지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고 지역 연합회로 지정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정한 데는 그러니까 조항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그걸 사고 지역 연합회로 지정하려면 중앙회에서 또 이사 의결이라든지 무슨 회의를 거쳐서 우리한테 그렇게 결정이 됐다 공문이 오게 되면 또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겠죠. 아무런 공문도 없고 연락도 없었어요. 그냥 사고지역이라 인정해보고 사무국을 폐쇄시키는 그런 월권, 직권 남용을 한 거죠. 아니 제 말씀은 전임 회장이 이 정도 비리를 저질러서 고발돼서 지금 그만둔 거죠? 네. 그랬으면 사고당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세희 전임 회장이 그 내용을 알았다면 감사를 보내서 우리 화성시 소상연합회 감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실시하고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그 다음에 그분을 해임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무임을 하든지 조치를 취하고 하는 그 결과를 나타내고 우리 연합회에 통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에서는 저희가 사무국에서 그 행정처리하는 부분에서 지속적인 방해를 했는데요. 시에서나 그리고 시의원님들 그리고 저희 담당팀 그리고 시의회 의장님까지 해서 이거는 화성시 보조금이기 때문에 집행하라고 하셔가지고 다행히도 5월 말에 그동안 한 4개월치 빌린 부분을 시에서 이제 공문 보내주셔서 저희가 집행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피해자인 부분 저희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행정적인 그런 어떻게 이렇게 사고 지역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이렇게 이제 공문을 수차례 보내면서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경기도 연합회나 중앙회에서는 뭐 전화로 회피하던가 뭐 담당 전임 팀장님이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왜 지금 이것까지 신경 쓰냐면 오히려 그런 소리를 계속 하셨죠. 최선을 보다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뉴스다 수강국입니다. 그 보조금 능력에 그 보조금이 지금 쓰이는 자체가 그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부 30명의 그 간부들이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그들이 피해자인데 근데 화성시는 그거에 대한 감사도 없이 보조금을 줬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화성시 관계자가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감사를 이거 꼭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화성시 입장에서는? 관리 감독 나오셨고요. 그리고 그 이 사건이 그 화성시에서 알게 된 계기는 저희가 보조금 집행이 이미 24년도께 집행이 된 이후에 보탬 시스템 그 이후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 이후에 알게 그 전임 회장님이 본인이 직접 시인한 이후에 직접 나오셔서 관리 감독을 한 번 더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보조금
이게 공공요금을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사무국 임대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것만 집행을 하게끔 먼저 해주신 부분이에요. 그러면 보조금이 집행이 됐으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횡령이라고 하셨으니까 횡령된 금액에 대해서 화성 씨가 법적으로 따로 고소 고발을 한 네, 상태인가요? 수사 의뢰가 들어서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 고발을 했다면 네. 그러면 횡령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그거는 조사로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지금 뭐 경찰 쪽에 그리고 제가 저 회원으로서 저 지금 CMS 인원 명단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그것도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지금 회원 회비가 모여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저 회비를 저희가 받아야 될 그 공금이 있는데 보조금이 있는데요. CMS 인원 명단부터 요청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 수차례 했는데도 지금 중앙회나 특히 경기도 회장께서 자꾸만 그거 무시하고 답변을 안 주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대행을 하고 있음에도요. 그래서 그 문제가 조금 큽니다. 저희가 지금 물건이라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제일 큰 것은 이 사무실을 폐지시킨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율적으로 회원들의 권한에 의해서 회장을 선출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회장을 임명해서 내려보내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인정을 할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갖게 됐고요. 향후에는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법적 조치로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법이 있는 모든 관계자나 담당자는 바로 내일부터 법적 조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신인데 회원분들의 그런 혼동이 있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임원분들이 경기도 연합회랑 통하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중앙이면 몸에 쫓아가기까지도 했습니다. 최대한 회원들의 혼동이 없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법적인 고발도 하고 진정서도 제출하고 경기도청에도 진정하고 모두 다 묵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끝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사무장님, 네. 아무것도 안 했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네. 있었다는 얘기는 네. 제대로 찔렀느냐, 네, 그러니까 제대로 법적인 했느냐, 그런 그거는 절차도 앞으로 해달라는 얘기지. 네. 지나간 걸 가지고 뭐 하고 있었냐는 네. 뭐라고 나무라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걸 위해서 발판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과거가 있어야 맞습니다.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과거를 한번 짚었을 뿐인데 그거를 오해해갖고 우리 일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다 이러면은 변명은 그런 변명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기자회견 때는.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김창석 이 전임 회장님이 뭔가 잘못하신 거죠? 네. 지금 뭐 횡령이나 성추행이나 이런 거 저지르신 거고 그러면 연합회에서 주장하시는 게 그럼 책임을 오세희 국회의원이시라라는 건가요? 그런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오세희 국회의원이 그 당시에는 중앙회 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또 신인철 이 사람인가요? 사무국장? 신인철. 그 사람은 지금 네. 회장으로 중앙에서 직접 임명을 해서 내려보낸 사람. 그 임명이 정식적인 절차를 거쳤나요? 회장의 임명. 그게 이제 불법이죠. 그게 지금 불법이에요. 네. 그러면 왜냐하면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그 회장으로 임명된 게 불법이기 때문에 그 회장 임명을 취소하고 네. 공식적인 절차를 이용해서 회장을 다시 임명해 달라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회원들이 선소회금. 회의를 열어.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렇게 놓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뭘 원하시는지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봤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정리하면 이런 거죠. 네. 전 회장이 비리가 있으니 그 사람은 우리가 고소고발증까지 해왔고 이 국회의원 오세희 이분이 중앙당 회장님이셨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책임이 있으니 책임을 져라 이거인 거고 네. 다시 정리해서 신해철 사무국장이었던 사람이 전격적으로 임명된 회장이 잘못된 절차가 있으니 이걸 제대로 해달라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